제가 이제 올해로 나이가 60이 됐습니다. 그런데 은퇴 걱정 안 하고요. 돈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 건강하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메나테크 진행한 지는 이제 18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시작하고 제가 6개월 때부터 1,000만 원대를 넘게 벌기 시작해서 지금 돈 뭐 계산해 보면 정말 메나테크를 통해서 원도 끝도 없이 벌었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게 가속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라든가 그걸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 맞죠, 그죠?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제가 했던 방법에서 1도 빼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할 거고요. 그대로 따라 하신다라면 이루지 못할 분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꿈 목표,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요.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꿈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참 머뭇머뭇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버는 거 얘기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또 하나 건강 관련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사는 게 있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다 잘 산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게 돈은 많은데 시간이 전혀 없거나 돈은 많은데 건강이 무너졌거나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서 건강과 시간적 자유를 누리는 조건 하에서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렇다고 100%다 행복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불행을 스스로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좀 얻고자 계획을 세워놓고 많이들 노력들을 하죠. 10년 계획, 5년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벌고 언제까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결과를 놓고 봤더니 현실은 어떻냐?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난대요. TV에서 뉴스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통계로 봤을 때 역대 가계부채가 가장 많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돈 벌기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는 부채를 늘리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부채를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거꾸로 돈이 아닌 부채가 늘어났더라. 또 하나는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암 환자 통계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빚이 늘어나고 몸이 망가지고 반대 방향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대로 5년을 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도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분은 누구냐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입니다. 왜 이분을 소개를 하느냐면 이분이 아주 짧은 시간에 자기의 상황을 완벽하게 바꿔서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어떤 성공을 거둔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시작이 원래 금수저였으면 제가 여기다 올리지를 않죠.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뭐냐? 학비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점수가 모자라서요. 나는 안 돼 하는 사람 중에 많은 분이요.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해. 나는 뭘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이렇게 자기를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아예 꿈을 포기하는 꿈도 꾸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점수 미달이라서 졸업을 못했습니다. 계속 고등학교만 다닐 수도 없었어요. 경제력도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졸업장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한테는 한 가지 믿음이 생겼어요. 나는 고등학교도 졸업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내가 뭐 잘하는 게 있겠어? 그런 거예요. 내가 뭔들 잘하겠어? 그게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었어요. 참 끔찍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도 고등학교 아니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동창회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랜만에 만났어요. 20년, 30년 혹은 그 친구 뭐한데 회장했던 사람 국회의원 출마한데 내 그는 그럴 줄 알았다니까 싹수가 달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죠?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친구 뭐한데 거기 지금 굉장히 잘 나가 사업적으로.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게 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이미지 속에 그 친구는 잘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세계적인 성공자가 됐대. 깜짝 놀랐어요. 궁금해졌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남 잘 되는 건 물어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도 잘 되고 싶은데 아직 안 됐으니까 혹시 그 방법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지도 모르고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성공했대? 로또가 붙었대. 부럽기는 한데 따라할 형편은 따라할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는 습관을 바꿔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습관을 어떻게 바꿨는데 왜 그래요? 나도 돈 벌고 싶고요. 나도 유명해지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말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이분의 설명에 집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대화를 하고 만나서 강의를 듣고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분의 세미나를 하고 가면 그 회사의 매출이 달라지고 이분을 만나서 쭉 대화를 하고 한동안 멘토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분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강의를 초대하는 곳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강사는 하나인데 강의할 자리는 10개의 강사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분 매니저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강사료를 가장 많이 주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분의 1일 1시간 강의료가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8억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요. 10억을 넘긴 적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 눈으로 직접 보지를 않아서 100%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강사료가 엄청 비싸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초대하게 된 것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도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대한 거예요. 오늘 초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초대를 못하고 제가 대신합니다. 그 대신 이분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올림픽공원에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분 책을 읽고 완전 이분한테 매료돼가 있는데 강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수강료가 얼마냐면 1시간 가서 듣는 데가 얼마냐면 24만 5천 원이더라고요. 왜 그 짜투리까지 5천 원까지 받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하고 가서 이제 들었는데 듣고 나오면서 돈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이분이 강의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아까워서 막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도 몰라요. 통역기를 막 눈을 부릅뜨고 들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었었어요.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21가지 비밀. 여기도 있고 이분을 좋아해서 이분이 쓴 또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을 또 몇 번을 읽었죠. 자, 이분 성취심리라는 책도 또 몇 번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에 관한 한뭐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 거 외에는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분에 관해서 설명을 다 해주고 싶은데요. 소개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는 안 되고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방향성이에요. 첫 번째 이분이 유턴을 하게 된 방향을 바꾸게 된 계기가 뭐였을까라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대로.
나와서 이거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직장 들어가면 또 쫓겨나고 주유소에 가서 또 일하다가 쫓겨나고 그러니까 경제난이 와가지고요. 집어들 돈도 없고 겨울에 난방할 돈도 없고 형편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낡은 트럭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겨울에 또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날은 너무 추웠나 봐요. 그 추위에 그 살인적인 추위에 죽음의 위기를 느낀 거죠.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리고 그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질문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첫 단추가 됐어요. 자, 그동안 질문의 답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나는 왜 가는 데마다 쫓겨나지? 그러다 보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점점 자기한테 답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날 질문은 달랐어요. 그 사람은 왜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지? 그 사람은 뭐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판매를 잘하지? 이런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다가 아침에 동이 뜨고 출근을 했는데요. 자기 직원들을 봤더니 같이 직원 이 동료들을 봤더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특별하게 세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보다 10배를 많이 파는 대단한 괴물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만큼만 매출을 올리면 모든 문제가 그냥 게임 끝나는데 나는 왜 저 사람만큼 팔지 못할까 해서 자기가 도전장을 내밀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다 집중해서 쏟습니다. 그런데도 절반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어떻게 당신은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많이 팔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하게 보였나 봐요. 그리고 경쟁 상대로 보이지 않았는지 자기의 노하우를 펼쳤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치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한다. 거기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무릎을 쳤죠. 그래, 이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내가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해서 그 방법으로 모든 것을 100% 올인을 했더니요. 나중에 자기 위에 아무도 없더래요. 추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리가 너무 간단해가지고요. 너무 심플해가지고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업계에서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하는 사람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 그 이상 따라갈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기도 전에 제 자랑을 한 거예요. 굉장히 밥맛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제가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저만 따라하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저보다 충분히 넘치도록 능가하도록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분은 제 인생의 가장 힘든 때 제가 이분을 알게 됐어요. 제가 부도를 맞았는데 딱 한 번 맞았거든요. 15년 동안 벌었던 돈 다 들어가고 살고 있던 집 날아가고요. 그리고 나서도 갚을 돈이 1억 1천만 원. 또 보증 잘못 써가지고 2,300만 원이 또 날라와가지고 1억 3,200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요. 어디를 갔느냐면 경북 영주를 이사를 했어요. 왜 갔는 줄 아세요? 아는 사람 만날까봐 창피해가지고 갔어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바로 이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마 많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책을 산 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어느 강의에 갔더니 이 책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샀는데 앞에 보면 왜 좋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책장도 안 넘어가고 이해도 안 가고 졸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항상 창세기 교인 그러더라고요. 성경 통독한다고 그래가지고 1년에 다 계획을 세워놓고 창세기 읽고 나서 1년이 가버리고 또 1월 달 되면 또 올해는 반드시 읽어야지 창세기 읽고 나면 그래서 창세기 교인이래요. 나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앞에 1장만 맨날 읽다가 덮어놨던 책인데요. 그때 가서 읽으니까요. 야, 이게 성경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대가 막 팍팍 오는데요. 잠이 안 와요. 이거 읽느라고 새벽 3시까지만 읽고 4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7가지 습관만 내 습관으로 바꾸면 모든 게 끝이다. 깨끗이 그냥 끝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습관부터 이제 바꿔나가기 시작했죠.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주도적이 되라. 주도적인 건 뭔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 대응적인 사람이 있고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 있다. 네. 이건 뭐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니까 나더라고요. 누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하고, 고맙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뭐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요. 나한테 욕을 하면 욕할 생각을 하고 갚을 생각을 해요. 때리면 나도 한번 때리고, 그죠? 이것이 저였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거기에는 성공자가 없대. 성공자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이게 자기 삶의 주인이고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주더라도 그걸 안 받으면, 누가 선물을 줬는데 그걸 안 받았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야. 스트레스 주는 데가 안 받아. 지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준 사람은 안 줬다고 그러는데 막 그것까지 뺏어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 스트레스까지 막 땡겨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 걱정거리를 막 땡겨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 그 스트레스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고 내가 방어하는, 안 받는 능력을 키우는 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스킬을 배우러 갔는데요, 세상에 안 넘어지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게 아니라 처음 온 사람 하더니 나오래요. 그러더니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넘어져서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옳은 거예요. 스케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날 딱 갔는데 넘어져 보래.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넘어져 보래. 넘어지더니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무슨 고통,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미래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망했어, 누구 때문에 망했어, 누구 때문에 힘들어졌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게 그냥 실패한 사람들의 변명거리다라는 거예요. 많은 똑같은 것들을 당했지만 그래도 성공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거기에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부도 맞았어도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게 주도적인 사람이다. 왜냐? 인생의 10%는 나에게 발생한 일들이 차지합니다. 이것이 자극이고요. 거기에 내가 반응하면서 90%를 보내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준다. 그럴 일 없어요. 환경이 나의 성공을 아주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보호를 해준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면 큰일 나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성공이라는 거 문턱에도 가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을 여기서 소개를 했는데, 하나는 관심의 원이고요. 또 하나는 영향력의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을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느냐?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매일같이 소모하면서 살아요. 시간을 들이고, 그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관심의 원이라는 것과 영향력의 원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관심이라는 것은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을 다 포함을 시켜요. 영향력의 원은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을 때 상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요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지나간 과거에 내가 뭘 투자를 해가지고 전 재산을 홀딱 날렸어. 그리고 나서 잠이 안 와. 그리고 맨날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도 막 많이 망가져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막 마시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손해본 것이 돌아온다라면 그것은 영향력의 원인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면 그것은 관심의 원이다. 그건 쓸데 있어요, 없어요? 쓸데 없는 일입니다. 잘라서 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 미래까지도 망치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날씨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그거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내 선택 영역 밖이에요. 거기에 내가 적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의 원이 뭔지 영향력의
뭔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디에 투자를 하든 일 때 잠깐만 한 30초, 1분 정도만 서서 스톱시키고 이게 관심의 원일까? 영향력의 원일까? 이 생각만 해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저질러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딱 잠깐 스톱해서 이것을 내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을 했을 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잘라 버려라.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기대적인 사람과 결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기대적인 사람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빚이 많아. 빚 때문에 나는 뭐 하는데 문제가 있고 뭐 또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도 빚이 없으면 하겠는데 빚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안 했더라도 그죠?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원망하고 기대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은 없다. 남편이 뭐 메나테크 하는데 그 다단계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남편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집에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계집에서 자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그건 핑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뭐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어때요? 또 다른 핑계거리가 또 생겨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대적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것이 따라다니고 성공을 방해한다. 결의적인 사람은 뭐냐면 내면에서 시작을 하죠. 나는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고 나는 더 참을성 있고 나는 뭐 뭣도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성공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다. 자, 염세주의자는 바람에 대해 불평합니다. 낙관주의자는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도자는 배의 닻을 조절한다. 배 바다 한가운데 두 척의 배가 있는데 하나는 서쪽으로 하나는 동쪽으로. 그렇다고 바람이 나눠서 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바람은 늘 한 방향. 그런데 닻을 조절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내면의 세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이요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스티븐 코비가 이제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갔나 봐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또 소개를 해놨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리더고 이런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소개를 해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저는 요셉을 너무 잘하는데 요셉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에 가게 되면요. 이쁜 선생님이 탁 와가지고 요셉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눈이 이만해가지고 고개가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들었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재밌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인이 될수록 점점 감동으로 점점 이분이 대단한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낸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17살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그 부잣집에서요. 가장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특별한 사랑, 두 배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두 배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도 특별했고 음식도 특별했고 학교도 가르침도 일도 험한 일 위험한 일은 시키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화근이 된 겁니다. 다른 형제들의 질투, 시기심을 유발했고 결국은 문제를 일으켰죠. 죽을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가까스로 외국으로 팔려가는 이런 인생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외국으로 딱 팔려갔는데요. 팔려가서 처음으로 머물게 된 게 보디발이라는 장군집에 머슴살이를 하게 된 거죠.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환경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면요. 저라도 누군가는 붙잡고 원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는데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할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구 대상이 없으면 그죠? 기도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글자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일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주인이 시키기 전에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거에 시간을 투자한 사람, 이게 영향력 있는 사람.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게 종인데요.
무서워서 이제 막 두려움에 하는 것이 종인데, 이 사람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니까 주인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일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얼마나 거기서 영향력이 있었더니 종들이 그냥 다 이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너무 이쁘게, 그죠?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는 키를 이것저것 주다가 금고키까지 다 줘버렸어. 네가 돈까지 다 네가 관리해라. 그래서 이 집안에 부부를 빼놓고는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 사모님이 너무 이뻐가지고요. 외모도 이쁘지, 하는 것도 이쁘지, 일도 잘하지, 뭐 말도 이쁘게 하지. 세상에 저런 인간이 어디서 나왔냐? 저런 복덩어리.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남자로 보기 시작하고 이성이 작동해가지고요. 살살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뿌리치는 게 일 2배로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걸 이래저래 정말 그 권력자, 최고 권력자가 시키는데도 그걸 순종을 안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피해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방에 뭘 시킨다고 불러가지고 방에서 아주 그냥 막 강압적으로 막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잡고 있는 옷까지 벗어놓고 도망을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180도 돌았죠. 종 주제에 자존심도 왕창 상했겠다. 네가 감히 나를, 그래가지고 네가 맛을 좀 똑바로 봐야 되겠구나. 남편이 왔을 때 거꾸로 고발을 한 거예요. 아, 이놈이 이쁘다 이쁘다 오냐냐 했더니 대낮에 나를 겁탈하려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4시까지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옷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보디발이 사람이잖아요. 와이프도 오랫동안 같이 살았고 요셉도 많이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거짓말 같아요? 그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종의 입장은 단칼에 그냥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신뢰는 누가 갔느냐면 요셉이 더, 그동안 행동으로 보여준 그 요셉이 더 신뢰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요셉을 불러서 네가 진짜 그랬느냐, 짐짓 그리하였느냐. 근데 눈동자를 보니까 너무 맑아요. 그리고 피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하늘 우러러 정말 주인님께 단 1%,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신뢰가 딱 가는 거예요. 단칼에 날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와이프한테 너 거짓말한 거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떠들어 놔가지고 이제,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최고의 선처를 베푸는 게 감옥으로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당사자 요셉은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내가 한 건 잘한 것밖에 없는데, 그죠? 내가 정말 이 집에 부자를 만들어주고 다 이렇게 해줬는데 그게 대가가 감옥이란 말이야? 그래서 또 원망을 할 수도 있었는데 가가지고 또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 기적은 뭐예요? 감옥 속이 꼭 사랑방 모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철창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간수들,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들이 무슨 꿈을 꾸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막 신경 쓸 일이 있으면요, 감옥 문을 두드려요. 요셉 좀 불러달라. 요셉이 오면 요셉한테 상담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걱정이 돼서 미치겠다고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곧바로 어디를 가느냐면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무서운 게 뭐냐면 권력을 등에 업고 칼날을 휘두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게 정치 세계거든요. 근데 그 나라 때 그 법은 뭐냐면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왕의 말 한마디면 100명이라도 단칼에 목을 날려도 법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와 나 사이의 다른 점은 딱 의자뿐이다. 그래서 너는 왕이랑 똑같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때 요셉이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한 방에 날아갈 판이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복수하거나 거기에 뭐 자기한테 이렇게 했던 형들을 가서 불러다가 문제를 왜 따져 묻고 이렇게 하질 않았던 사람, 이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일할 때나 높은 데나 낮은 데 있을 때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그게 리더다. 외부 환경 때문에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막 칼날을 들고 또 자기가 안 됐을 때는 너무 비참하게 비굴하게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요셉은 이런 거죠.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한 사람,
원망하거나 지나간 시간을 회상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환경과 분위기 가리지 않았습니다. 종이 됐든 감옥이 됐든 국무총리가 됐든 언제나 한결같이 자신의 일을 찾아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실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결과에 순응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잘못됐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나 지위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사람, 높은 데 있다고 막 권력을 휘두르고 낮은 데 있다고 비굴하게 누구한테 가서 막 비비고 이런 일은 절대 있지 않았다라는 거고, 매매나 타협하지 않는, 타협할 수 없는 사람, 매매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 만약 이런 사람이 내 파트너로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겁니다. 브라이언 트레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취 심리에 성공이 곧 목표고 나머지는 다 주석이다. 목표를 잘 정해야 된다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관역을 명중시킬 수는 없다. 성공하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걸 정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정하셨나요? 두 번째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PD 가겠습니다, PPD 가겠습니다, 뭐 골드 가겠습니다, 어디 가겠습니다, 뭐 차를 사 꿈이고 목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명사형 목표와 동사형 목표를 구분할 줄 알아요. 명사형 목표는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턱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거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동사형 목표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사형 목표는 뭐예요? 내가 실제로 움직여서 할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1953년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인생에 대한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기록하고 다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여기서 단기 목표는 있지만 장기 목표 없는 사람 60%,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27%, 목표는 있지만 생각만 하고 종이에 적지 않은 사람이 10%, 그냥 이루어야 명확한 목표를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 3%,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5년마다 이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하게 됐고요. 20년이 지났을 때 3%의 사람들이 97%의 다 합친 것보다 많은 결과를 냈더라. 그리고 이 설문을 그대로 몇 년 뒤에 또 했습니다. 어디로 했냐면 이거 안 넘어가요. 네, 26년 뒤에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똑같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84% 졸업 후 여름을 즐기겠다는 계획뿐 별다른 목표가 없었고요. 이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 가는 게 목표였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3%는 목표는 있지만 종이에 적지 않았고요. 3%는 예일대학교와 똑같이 종이에 적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10년 뒤, 아까 예일대는 20년 뒤에 통계가 그렇게 나왔는데 하버드는 10년 후 1989년도에 그 사람들을 똑같이 만났는데요. 23%가 84%보다 2배 수입을 가져가게 됐고 3%는 97%다 합친 것보다 무려 10배 수입을 가져갔더라. 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정말 무서운 통계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 없이 그냥 사는 사람하고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설문지였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엘버트 멘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극장을 갔어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아버지는 내용에 감동하는데요. 이 아들은 그림에 감동을 했어요. 그 화면에. 빌딩이 그렇게 있는 걸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쫙 뻗어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차가 그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걸 처음 봤어요. 화려한 불빛들, 그 황홀함에 빠져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저런 세상이 지구상에 있어요? 미국 맨하탄이 바로 저런 곳이란다. 아이가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자기 눈으로 보고 싶어진 겁니다. 꿈이 생긴 게 나 저기 가서 한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된 그런 상황에서 유학을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 유학을 간다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가장 1순위가 뭐죠?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아버지가 부자여야 돼요. 아니면 부잣집에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부잣집에서 보내줄 형편도, 아버지가 부자인 경우도,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한 번도 유학을 가본 사람도 없어요. 학생도 없습니다. 그렇게 전혀 상상도 못하는 곳에서, 그것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얘기를 했더니요, 그날부터 이 친구의 별명이 딱 생긴 거예요. 별명이 뭐냐? 엘버트 맨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약속이라고 하는 듯이 하나도 없어지고, 유학생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다 이거거든요. 실현 불가능한 꿈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이라고 불렀는데, 이 엘버트 맨사는 정작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놀리는데 그 노여움을 타질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자, 앞으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될까? 바로 동사형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1번,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영어를 알아야 되니 영어 공부부터 하자, 이거였었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에 영어 학과가 없기 때문에 영어책을 따로 사가지고 혼자 독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게, 어제까지는요, 딱지치기를 하고 구슬치기를 하고 친구들하고 술래잡기를 하고 이럴 때, 엄마가 밥 먹으러 데려올 때까지, 손이 안 보일 때까지 놀았는데요, 이 아이가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공부를 하느라고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서 애들이 막 부릅니다. 야, 맨사 빨리 나와, 편자서 해야 돼, 너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공부만 해요. 이게 뭐예요? 목표를 정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목표를 정한 사람의 습관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3년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친구는 완벽한 영어를 말로 아니라 글로 할 수 있는 영어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를, 펜팔 친구를 사귀어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기간은 3년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니고 나면 이제 어디를 가야 돼요? 미국을 가야 돼요. 아버지를 보니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난하고, 그때도 가난할 게 확실해. 그래서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리고 궁리하고 방법을 찾고 아이디어를 찾다가 결국은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미국에는 4년제 대학만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몇 천 개가 된다고 하죠. 그 정도 많은 대학에 있는 대로 다 주소를 찾아가지고요, 거기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나에서 태어난 가난한 농부의 아들 엘버트 맨사입니다. 저는 귀하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공부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그 뒤에 꿈 넘어 더 큰 꿈이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귀하의 대학을 꼭 나와야 되겠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서 학비를 미리 제때 줄 수가 없는데, 혹시 귀하의 대학에서 저를 먼저 공부를 시켜주시면, 다시 말해서 외상으로 공부를 시켜주시면 제가 졸업을 하고 그걸 자신 있게 갚을 수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편지였었어요. 계속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답장이 안 와요. 뭐예요? 거절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답장이 하나 온 거예요. 열어보니 그 안에, 너의 요구를 허락할 테니 와서 공부해라.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갚고 책을 써놨어요. 나 이렇게 공부했고 이렇게 성공했다. 이게 꿈이라고요. 이게 멋지잖아요, 그죠? 이게 목표고 이게 꿈이고 이게 성공이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고생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건 아무데도 안 나와. 복에 겨워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살할까 말까 고민했다, 이런 거 거기 안 나와요. 진짜 우리가 드라마의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각본이 필요하다라면 이미 전반전은 다 준비돼 있어, 그죠?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후반전에 이래서 성공했고 이래서 노후에 정말 멋지게 살았다, 성공했다, 이거만 클라이막스만 제대로 딱 하면요, 영화 볼 필요 없어요. 내 얘기가 영화야 그냥, 그죠? 뭘 드라마를 가지고 울고 그래? 내 드라마나 잘 쓰면 되지, 그죠? 지금부터 이제 드라마를 써가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틀어졌다, 끝. 잘 되다가도 끝.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가가 있어요. 카네기라고 하는, 데일 카네기. 카네기가 역사적으로 큰 인물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데일 카네기와 앤드류 카네기가 있어요. 앤드류 카네기는 손꼽히는 부자였었고요.
인간관계 대가는 데일 카네기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유일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그게 인간관계론 책 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잊고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우리가 컨택도 해야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비전도 주고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6개월 만에 1,000만 원대를 넘어서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봉 1억을 꿈꾸고 있는 시대에 한 달에 1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동사형 목표로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이것만 하면 여러분은 제가 왔던 그 방법을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은 못 해주지만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주 시작하는 거예요. 자, 6주 동안 목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 목표를 두 가지를 정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여러분이 첫 번째 목표는 회사 제품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하든지 분석을 하든지 확인을 하든지 이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엉터리 회사에 엉터리 제품을 가지고 있다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딱 좋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피해를 입히는 사람으로 살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글로 확인을 했는데 내가 한번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 금액은 뭐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도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큰 사업, 어마어마한 사업을 한다면 내가 자본금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클린을 하는 비용으로 25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나에게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걸 투자를 하느냐면 비포 애프터를 만드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기 전과 먹고 나서의 차이, 비포 애프터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이것이 내가 평생 동안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하나 해놓으면 그냥 내가 이 사업 준비는 끝났다. 나를 그렇게 딱 바꿔놓으면요. 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나면 상대편에서 먼저 질문을 해오는 경우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할 내용은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 설명하면 그때부터는 까먹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어떻게 이렇게 많이 표현했어? 뭘 먹고 그렇게 뺐어? 뭐 먹고 그렇게 좋아졌어? 그러면 이거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감동이야. 근데 그 뒤에 너도 한번 먹어봐. 이거 진짜 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면 좋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네 이 사람. 그럼 앞에 한 얘기까지도 이상하게 들려요. 이거 나한테 뭐 팔으려고 이게 막 그냥 뭐 꾸며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때부터는 까먹기 시작합니다. 절대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요. 과장하지 말고 꾸미지 말아야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때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때에 따라서 막 거짓말을 살살하고 이러면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자나깨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요셉처럼 자기 중심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것은 사업가로서 자세예요. 혹시 알아보고 내가 소비자로 이렇게 오셨다라면 그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1,000만 원대 이상 월 1,000만 원대 이상을 벌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라면 제가 했던 방법을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하는 거죠. 자, 이게 6주 동안 해야 될 첫 번째 목표예요. 비포 애프터 마이 스토리를 만든다. 마이 스토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누구한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여러분 여기서 설명하는 이 강의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찾아 나가가지고 책을 들고 가서 막 설명을 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안 된다고 얘기를 할게요. 왜 안 되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듣고 몇이나 되겠어요? 훈련해가지고 공부하고 트레이닝해서 막 해가지고 막 준비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100명 중에 대부분 떨어지고 10명이 남았다고 쳐요. 자, 이제 준비를 했는데 나가서 설명을 하려니까 또 들어줄 사람이 없네.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트레이닝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들고 탁 자료도 뭐 질문하면 줄 거 주고 올 거 다 했는데 한 명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편의점에 가서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커피숍에 가서 누구 커피 사장님한테도 할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카네기 방법하고 안 맞아.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지, 그죠? 그래서 그걸 안 돼. 근데 사람들이 딱 보고 건강해지고 싶어요. 이뻐지고 싶어. 날씬해지고 싶어. 근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한 달 전에는 뚱뚱하니 별 볼 일 없었는데 피부도 굉장히 좋아지고 날씬해지고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이쁘고 날씬해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궁금한 거. 궁금한 거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뭘 먹어라, 뭘 사라, 돈을 쓰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싫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만든다. 두 번째, 두 가지 목표예요. 71기에 두 사람 이상을 MBT에 초대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방법이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방법. 그래서 이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험이 쌓여 있는 스폰서와 합작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궁금해서 이분이 자꾸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1차적으로 내 얘기만 하고요. 두 번째는 나는 몰라. 그거 설명할 줄 몰라. 나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야. 나도 설명을 듣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소개시켜 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가서 듣고 거기 가서 들을 수 있는 그 장소 거기는 내가 소개를 해줄 수 있어. 그렇지만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마. 근데 사람들은 이뻐지고 날씬해지고 싶어 막 좋아졌는데 그거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안 가르쳐 주니까 이제 궁금해지고 어떻게 하는데 언제 하는데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줘봐. 이렇게 나오면 1차 성공한 거고요. 스폰서는 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 클린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클린 끊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MET를 초대를 하라는 거거든요. MET를 초대를 하면 MET에 와가지고 MET에서 클린도 나오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야 여기 250만 원을 왜 이렇게 세구자로 했느냐면요. 혼자 250만 원을 다 하게 되면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빵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상 플랜 구조상 세 개로 나눠서 하게 되면 한 50만 원 정도가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250만 원을 들였는데 50만 원이 다시 돌아오면 귀찮더라도 그 방법이 유리하기 때문에 스폰서는 그것을 소개를 할 거예요. 이런 방법이 고객님한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면 250만 원 들였다라도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것이 되잖아요. 자, 사업가는 이제 투자한 거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빼는 방법은 가서 클린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일회적으로 단타지만 71기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에서 많은 시스템의 6주 동안 교육을 딱 통해 가지고요. 비전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클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쭉 듣고 종합적으로 듣고 야 괜찮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들어온 사람이 클린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적어도 이 그림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125만 원 정도가 다시 들어온다고요. 반이 들어와요. 반이 들어와 버려요. 내가 클린을 하고 나는 내 좋아진 거 얘기한 것뿐인데요. 그리고 MET 2명을 초대를 했는데 반이 들어왔고 한 단계를 더 내려가면 어떤가 봤더니요. PD가 돼버렸어요. 거기서 한 단계가 더 내려가. 사람들이 힘드는 거 뭐냐면 내가 뭐를 하고 부탁하고 찾아가서 판매하고 막 설명하고 뒤에 뭐 부탁 이런 것들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모대 해가지고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듣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졸아도 괜찮아요. 누가 졸았다고 뭐 나가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누구 나와서 듣는 것은 소화를 해낼 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먹고 좋아진 거 얘기하는 거는 그건 뭐 서류가 필요 없어, 뭐 기술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거 먹었더니 몇 킬로가 빠졌고 몇 센치가 줄었고 뭐 당뇨가 없어졌고 뭐 없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신바람내기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뒤가 문제지. 얘기하기 찝찝한 건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듣고 싶은 얘기 하고 그죠? 그리고 더 궁금하게 자꾸 물어보면 야 나 모르니까 그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든지 거기 가서 한번 들어봐 해서 두 사람이 들어왔다. 2단계 내려가면 얼마예요? 120만 원. 3단계 내려가면 본전.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느냐? 도는 게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예요? 터미널이에요. 터미널에 가면 뭐가 있어요? 차들이 있습니다. 서울 가는 차, 부산 가는 차 뭐 쭉 있어요. 근데 영주 가는 차가 끊겼대. 왜 끊겼어요? 손님이 없어서 끊어졌대요. 손님이 없으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손님이 없으면 끊어져요.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게 노선이 안 끊어지게 계속 와서 이게 같이 합류를 하는 거예요. 도는 사람이 많아서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으면 이제 노선을 늘려야 돼. 시간 배차 수를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스템이다.
10명 들어오면 내가 찾아가는 게 10명이면 포화 상태지만 여기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노선 만들리고 시간 배차만 들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수입이 1,000만 원에서 억대까지 10억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다. 방법이 노선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방법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요, 죽기 살기로 해봐야 잘하면 2, 3년 하고 고집 부려가지고 10년 동안 하면 지방이 다 망해요. 그 다단계 하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피라미드에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글로벌 회사에 정확한 정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도 혼자 날뛰고 있다가 결국은 그냥 지푸레 망하고 지쳐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반드시 이해하고 활용해라. 그렇게 됐을 때, 그런데 이것이 500점으로 계속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150점으로 바뀝니다. 이제 유지금액으로. 그죠? 한 달에 25만 원 정도만 해가지고 내가 꾸준히 쓸 수 있는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그냥 거래처만 바꿔주는 일로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4개월 이후부터는 PD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늘어나는 소득은 인세 개념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제는 내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을, 내 생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처럼 그냥 자유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15일이면 뭉텅이가 하나씩 뚝뚝 떨어져요. 그게 돈뭉텅이가. 자, 이게 시간적 경제적 자유고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 대신 시스템이 일해준다. 그 시스템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거기에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성공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은 MET를 통해서 엄청난 걸 얻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노하우고요. 대단한 정말 성공의 포인트거든요. 제가 다른 일을 했다라면 어림도 10분의 1도 못 찾아갈 이런 상황인데요. 메나테크고 메나텍 안에서 또 시스템을 통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완벽하게, 저는 6개월 보거든요. 다음 달 2명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PD 가는 데는 6개월, 길으면 6개월이에요. 길면 6개월입니다. 그 정도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혼자 설명하고 막 돌아다니면 6년을 하면 되느냐? 안 돼요. 60년을 해도 안 됩니다. 혹시 눈머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리더가 들어오면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은요 500년을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방법이 다르면 우물가를 막 수도 없이 쫓아다녀도 거기에서 흉흉이 나올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6주 동안 확실하게 성공의 기초를 다지고 성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마스터해가지고요. 정상에서 뵙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언제 들어도 정말 아주 알토란 같은 말씀만 해주시거든요. 좋은 말씀 해주신 정지문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